안녕하세요. 예, 단국대학교의 김태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에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설마 이 제주도까지 왔는데 정말 12분만 얘기하라고 할까 해서 자료는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12분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급하게 다시 조금 편집본으로 보여주시는 이 그 PPT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말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조금 많이 줄여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조금 이 모자르신 분은 종합 토론 때나 혹시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내려오겠습니다. 예. 이유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유에 관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에 생산, 소득 중심의 농정에서 이제는 환경, 일자리 중심의 농정으로 지난 30년간 변해왔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청정 제주 앞으로 계속 지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농업에 환경 관련된 조치를 도입을 해서 청정 제주가 달성되는데 제주 농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가 전부 다 UR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UR 이후로 대부분 환경과 지속 가능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소득 중심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외국과 우리 간에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세계 농정과 우리나라의 농정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 이 정부나 농민도 이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 공익적 가치, 농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농정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상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생태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구매해야 되는 것이죠. 농민이 생산하고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국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농촌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농촌에 있는 환경들을 잘 이용하고 싶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진작시키는 정책 수단이 우리 농정 내에서는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UR 이후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당성이 이 환경으로 많이 바뀌어왔답니다. 이제는 농가 소득을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책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환경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이 보장된 환경을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면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의 공익적 효과, 환경 보전 효과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유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농업 환경 보전이 시작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지역의 여러 환경이 잘 보존되고 뭐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고 뭐 농촌 지역에 다양한 경제 활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농촌 지역의 살기가 좋아지니까 농촌 지역에 인구도 유입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고 농촌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 시작이 농업의 환경 보존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후 농정을 크게 말씀드리면 소득 지원 농정, 시장 안정 정책, 지역 개발 정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시장 안정 정책.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득 지원 정책은 1990년대가 되면서 이것이 커져갔죠. 최근에 와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이 농촌 개발 정책입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보시면 과거의 시장 안정 조치의 예산들은 점차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소득 보존된 주장은 계속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촌개발 예산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80년대는 가격 지지 중심의 정책이었고요. 90년대 가면서 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유알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농촌개발이라는 것을 새롭게 들어오게 됐고 2003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3년도에 전체 농정의 가장 중요한 것을 환경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개정은 2013년도에 바로 요 개혁입니다. 그래서 요 특성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요 부분이 말하자면 총 직불금 예산입니다. 총 직불금 예산 중에 요 부분이 환경 관련된 직불금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 이 농촌개발 예산인데요. 이 농촌개발 예산 중에 요 부분이 환경 관련된 예산입니다. 즉 환경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경 관련된 예산은 무슨 시설이나 이런 데도 투자되겠지만 다 농민한테 직불금으로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후의 예산의 특징을 보면은 기존의 소득 지원 방식이 직불제로 바뀌면서 말하자면 이제는 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직불금도 과거의 토지 기준에서 이제는 면적이나 환경 보존 활동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농업 중심적인 정책에서 농촌 중심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농촌 환경 보존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020년도 개혁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내년부터 2021년도 개혁이 시작이 될 건데 21년도 개혁에서 시장 조치가 완전히 폐지될 거라는 것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유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읽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증거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많이 썼고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규모화 산업화 정책을 펼치면서 농촌의 환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농민이 파괴한 게 아니고 정책이 농민을 통해서 파괴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정책이 농민들한테 이렇게 외부 투입을 많이 쓰라고 했으니까 화학비료 농약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된 것이 말하자면 농촌 지역의 생물 다양성, 수질오염, 토양 유실 엄청나게 파괴됐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EU에서 1970년대서부터 인바이러먼탈 액션 플랜, 환경 조치를 통해서 계속 농업에 환경 보존 조치를 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안 했죠. 물론 잘 안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이 얼만큼 환경에 피해지고 있는지를 계속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EU가 1985년도서부터 환경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건 영국의 주도하에서 시작됐는데 그래서 1987년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고요. 1992년도 맥셔리 계약, 그러니까 UR 개혁입니다. 이 UR 개혁 때 환경 보호와 전원 유지에 필요한 영농 방법에 관한 규정. 이거는 유기농업에 관한 규정이 아닙니다. 정말로 농업의 저투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것이 들어오면서 EU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농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농업 환경 정책, Agri Environmental Measure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 조치가 EU 모든 회원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조치로 격상이 됩니다. 자, 이만큼 환경이 계속 강화되어 왔다는 것이죠. 예. 이거 얘가 좀 건데 안 됐네요. 자, 그래서 EU에서 2013년도에 소위 이제 그리닝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소위 이제 여기에 생물 다양성, 물 관리, 토양 관리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됐고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이렇게 크게 8가지 정책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새로 보내는 게 아니네요. 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런 게 펼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국의 내용입니다. 이 영국에서 이런 정책이 도입되는 내용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논쟁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요. 네. 영국에서 1985년부터 들어왔고요. 그래서 96년도에 지원한 정책이 소위 전원관리 시책이라는 시책이고 이것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도 환경 친화적 영농을 장려하고 일반인들이 전원을 즐기도록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전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활동을 농민들한테 하도록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총 한 12가지 정도의 지대에다가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잘 보시면 이 경종작물 경작지에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 이 제주도에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 해안지대 아니면 역사적 유물지, 이런 부분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농지가 대상입니다. 농지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거고요. 농지 경계물, 뭐 우리 여기 돌담도 있으니까요. 이 돌담 같은 거에 이제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과수원, 농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그 활동들. 그다음에 고지대는 여러 가지, 고지대가 깨끗해야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적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영국이 농촌개발 정책을 하는데 전체 한 36억 파운드 정도가 되는 예산 중에 31억 파운드가 환경 관련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농촌 지역에 쓰는 예산, 농촌개발 프로그램이죠. 농업 프로그램은 아니고 농촌개발에서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4억 5천 달러 정도, 요 정도만 쓰고 5천만 달러 정도 쓰고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위 활동, 고위 활동, 자본 투자, 뭐 이렇게 크게 세 개가 나눠지고 이렇게 그룹별 활동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뭐 이렇게 중위 활동에는 한 67개 정도, 64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선택 활동에는 한 100여 개가 넘는 이런 활동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한 방법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주고 있고요. 이건 전부 다 IT로 다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특히나 또 유기농업 관련돼서는 유기농업 전환에 대한 지금 지원금도 주고 지속직불금도 줍니다. 한 50% 정도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농정의 방향이 환경 보존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들은 개별 농민들과 지자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불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 수질, 대기,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 생태계 보존 농업, 유역 관리 농업, 경관 관리 농업, 마을 환경 관리, 역사 문화 보존 농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대안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